브라보! 브라보! 보첼리. 브라비는 여자한테 하는 거잖아. 네. 남자한테는 브라보, 여자한테는 브라비. 그래서 여기 성악가들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브라보! 이거 진짜. 되게 싫어 그거. 일어나서 길이 보고 마다하시잖아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악 들었고요. 크리스마스 반짝반짝 빨간코 크리스마스 영화 10편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이 아니고 빨간코 반짝반짝이야. 빨간코 반짝반짝하고 반짝반짝 빨간코하고 다른 건 뭐야? 빨간 코 반짝반짝이에요? 내가 보기엔 뭐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왜냐면 반짝반짝 빨간코 하면 그거 반짝을 쌍비읍으로 쓰게 되더라고. 반짝반짝. 그래가지고 반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빨간 코. 우리는 계속 반짝반짝 할 거야 그냥. 예술가는 괜히 예술가가 아니야. 빨간코 반짝반짝. 저 섬세함. 그러니까 우상님이 저 예민함. 우상님은 괜히 예술가잖아요. 그렇지. 행위 예술가도 있고 여러 예술가 많은데 그냥 예술가. 괜히 예술가. 괜히 예술가? 오작형이 우리 무모화 손님들한테 드릴 선물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보고 되게 놀랬어. 너무 섬세해서. 뭘 섬세하게 하는 거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원래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무튼 뭐 안드레아 보첼리 좋죠. 막 좀 찬송가 같지만. 찬송가가 어울리는 시즌이죠. 지금은 참 반가운 신도요 이런 노래들 어울리는 시즌이죠. 참 반가운 신도요. 네, 그렇죠. 이때의 그 크리스마스와 함께 크리스찬이 막 증가하는 때죠. 크리스찬이 이렇게 초코파 얘기하려고. 한 달 단기 가입하는 거, 학원 가입하는 거. 특히 군대에서는 약 일주일간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죠. 카투사에서 교회는 어때요? 카투사 교회 궁금하다. 되게 재밌는데 그 교회가 한 개가 아니야. 반드시 두 개가 있어요. 반드시 채플이 하나의 채플이 아니고 두 개의 채플이 있어. 한쪽 가면 한쪽에 노래할 때 다 이러고 노래해. 막 이러고 노래할 사람도 있고 얼굴 까맣고 그리고 진짜 반대쪽은 되게 경건하게? 진짜 성당보다 더 경건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흑인 교회, 백인 교회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렇죠. 블랙 앤 화이트. 둘 다 가봤는데 둘 다 재밌긴 해요. 완전 재밌어. 저는 백인 교회 한번 가봤거든요. 아틀란타에서 완전 그 백인 상류층들이 다니는 교회 가봤는데 거기는 그냥 우리나라 교회, 그러니까 좀 대형 교회랑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목사님 설교 테이프도 근데 팔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미국의 교회는 흑인들이 많이 나와서 가스펠 부르고 춤추고. 그런 데를 가보고 싶어. 웬만한 교인분들이 다 우피골드. 진짜 그 교회는 처음 들어가서 누가 와서 인사하고 뭐 이런 게 다 노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냥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멋있다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잠깐 설교해. 우리는 어떻게 다 설교한 다음에 그대로 따로 노래해. 다시는 1시간 반 동안 노래하고 막 목이 흔들면서. 와. 근데 더 중요한 거 이쪽 소리가 다 그 소울이 섞인 소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 스피커 옆에 있는 것 같아.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노래 정말 잘해요. 노래 못하는 흑인들도 되게 많던데.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서라운드 무슨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R&B 소울 가수들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보통 교회에서 그리고 음악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흑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도 있고 그냥 가족 분위기 자체가 그런 옛날에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해서 흑인 영가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런 찬송가. 뭐 흑인 영가 이런 소울뿐만이 아니고 또 랩 힙합이 있죠. 또 그러니까 또 거리에서는 힙합하고. 흑인들은 말하는 대화가 그냥 랩이잖아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아주 훌륭한 음악 들었습니다. 오늘은 7위부터 4위까지입니다. 오늘 7위부터 4위까지죠. 예. 7위부터 그러면 단독 그냥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바로 AS 들어갈게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위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This child's life is now in jeopardy. Unfit mother, give me this baby. 7위 영화는요? Grandpappy Hoba. Yeah. Are you crazy? Bro, hey buddy. For Christmas. 요즘 점점 열연을 하는 것 같은데 뭔지 장면은 아세요? 이거 무슨 장면인지? 형이 저기 안바 걸고 이럴 때 했던 거지? 네. 크리스마스와 안바는 좀 이거 우리나라 제목도 For Christmas 썼어요? 네 번의 크리스마스. 네 번의 크리스마스죠. 네. 영어로 얘기할 때 For Christmas 해야지. ES가 붙어요. 그러겠네요.
For Christmases.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지 그랬어. 아니 뭐 이거 뭐 공부 빼고 하긴 넌 공부 빼고 다 잘하는 애니까.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공부 빼고 다 잘하는 애니까 이해할게. 자, 네 번의 크리스마스. 예, 네 번의 크리스마스고 영어 원제는 For Christmas입니다. 네. 네? 뭐라고요? 네, 그쵸. 2008년 세스 고든 감독의 영화고요. 네. 뭐 오피스 시즌 1 연출한 원래 드라마 그쵸? 저기 이 사람, 연출가 이 출신입니다. 사람 되게 멋있어. 감독인데, 이게 말하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네. 등장인물 소개하겠습니다. 빈스 본. 예. 약간 코미디언 배우죠? 코미디 배우죠? 이 사람은 생긴 것도 네. 악역처럼 생긴 데다가 키가 2m야. 2m였어요? 키 커. 196인가 뭐 7인가 그래. 엄청 크네. 늘 로맨틱 코미디에만 나와. 그것도 약간 조연으로 나오다가 요즘 주인공도 많이 하죠. 로맨틱 코미디 말고 완전 코미디도 나오죠. 그 나치볼. 제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코미디. 코미디. 응. 네. 코미디 전문 배우인데, 여기를 잘하던데 코미디 연기를.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도 나오잖아. 거기서 친구. 브래드 피트 친구로 나오고, 그 뜬 거는 웨딩 크래셔로 떴죠. 우리 저번에 그 어버타임에. 레이첼 맥아담스 얘기하다가 그쵸. 네, 빈스 본이 주인공 브래드 역을 맡았습니다. 예. 그 빈스 본의 여자친구 아주 그냥 쿨하게 즐기며 사는 이 두 명의 커플이죠. 그 여자친구로는 리즈 위더스푼이 나왔고요. 여자친구 이름은 케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이 쿨한 커플은 각각의 부모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각각의 부모가 둘 다 이혼을 했어요. 네, 그쵸. 네, 그래서 부모의 가정이 이게 네 군데로 쪼개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번의 예, 크리스마스. 그래서 네 번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래드의 아버지는 로버트 듀발. 우리가 좀 아주 호화 캐스팅입니다. 예, 완전 이 영화는 예. 어떻게 이런 호화 캐스팅을 했는지 모르겠을 그러니까 정도로 빈스 본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오스카 트로피가 집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로버트 듀발이 브래드의 아버지, 그리고 브래드의 어머니는 시시 스페이식 네, 시즌 엄마고요. 캐리. 예, 그리고 예, 케이트의 아버지는 존 보이트. 그 안젤리나 졸리의 아버지죠. 그쵸. 예. 존 보이트가 케이트의 아빠고 케이트의 엄마는 우리 요즘 많이 나오네요. 메릴 스틴버겐. 그러네. 네, 메릴 스틴버겐이 요즘 많이 나와요. 스모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뭐 엘프에서 나왔나? 엘프에서 나왔죠. 엘프 제임스 칸의 아내로 나왔었죠. 엘프도 나오고, 그전에 프라이드 뭐- 그린 토마토도 나오고. 그러네.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나왔었나? 저기 길버트 그레이프. 길버트 그레이프. 아, 길버트 그레이프. 헷갈렸어요. 예, 길버트 그레이프에도 나오고 백투더 퓨처에도 나왔었죠. 그쵸. 예. 이제 이렇게 부모님은 이런 호화 캐스팅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또 아주 그 조연들, 아주 재밌는 조연들이 또 나와요. 네. 존 파브로가 아이언맨 감독이었고, 존 파브로, 네. 엘프의 감독이었던, 예, 존 파브로가 덴버라고 그 브래드의 형으로 나옵니다. 네. 예, 아주 그냥 거친, 약간 아주 까메오 터프한. 스타일로 나왔죠. 예. 팀 맥그로랑. 아, 근데 까메오인데 좀 약간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팀 맥그로가 달라스라는 또 다른 형으로 팀 나옵니다. 맥그로는 뭐 배우이자 유명한 네, 가수죠. 가수죠. 컨트리 가수죠. 그리고 컨트리 가수 한 명 더 나와요. 드바이트 요아캄. 이라는 컨트리 가수가 이 나오는데, 사람은 진짜 오래된 컨트리 가수죠. 예, 그 케이트 엄마인 메리 스틴버겐의 새로운 남자친구 목사님으로 나옵니다. 필이라는 예, 목사. 약간 사짜 사짜 목사님 같은. 예. 그 사람은, 할렐루야! 여기에 이 네 명의 부모님들이 모두가 오스카 위너예요. 네, 네 명의 부모가 다 오스카 위너고. 스팀버겐은 스틴버겐은 어디서 받았냐면 멜빈 앤 하워드. 멜빈 1980년. 하워드. 아, 그 조연상. 1980년.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연상들을 받은 예, 사람들이. 로버트 듀발은 텐더 멀시스에서 1983년작에서 받았고, 시시 스페이식은 콜 마이너스 도터. 광부의 딸. 예, 1980년작입니다. 존 보이트는 1978년 커밍 홈이라는 귀향. 작품에서, 예, 예, 귀향. 작품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두 명의 실제 컨트리 가수가 나와요. 그쵸? 예,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드렸다는 듯이. 예, 드렸다시피. 예, 말씀드렸다시피 드와이트 요아캄도 컨트리 가수고 팀 맥그로우도 예, 실제 팀 컨트리 맥그로는 가수죠. 지금 현역 굉장히 인기 많은 컨트리 가수인데 잘생기고 그래서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하죠. 근데 또 웃긴 거는 여기 오스카 위너들 있잖아요. 다른 배우들. 이분 중에 3명이 컨트리 가수로 그 역을 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네. 예. 로버트 발. 예. 리즈 위더스푼은 그 웍더 라인. 그 앙코르라고 우리나라 제목은 앙코르. 나왔었던 거.
조니 캐시. 예, 조니 캐시의 얘기를 다뤘던. 일대기에서 거기서 조니 캐시 부인으로 나오죠. 예. 예. 그 로버트 발도 텐더 머시스에서 컨트리 가수로 나왔었고 시시 스페이식도 폴 마이너스 노토에서 컨트리 가수로 역할을 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거는 재밌는 나도.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또 재밌는 거 없어 또? 뭐 재밌는 거요? 특별한 재밌는 건 없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재밌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 저 이번 천하장이 처음 좋아할 봤는데, 것 같았어. 예. 사실 제가 여기 우리가 지금 7위 자리였잖아. 내가 영화를 다 골라놓고 7위 자리가 이거를 할지 우리가 11위에 할 텐데 디스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것도 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그쪽에 중산층의 흑인 가정이야. 거기는 주연들이 다 흑인만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할까 이걸 할까 막 두 개 같이 할까 뭐 이러다가 이걸로 했어요. 근데 왠지 나는 전혀 아닌데 이거랑 디스 크리스마스랑은 세트 같아.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생각이 나고 하더라고요. 디스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도 코미디인데 그건 약간 좀 시리어스하죠. 그거는 흑인 가족 대가족인데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에 이제 집에 다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 영화도 아주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코믹하고 그건 좀 더 시리어스한데 나는 그 영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지 모르겠어. 공통점도 별로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죠. 무슨 영화를 딱 아주 생각하면 개인적인 떠오르는 뭐 그런 조합이 있어요. 예. 그렇죠. 어쨌든 이 영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디서 재밌었어? 간단하게 하는 거. 간단하게 근데 간단하게 하니까 왜 이렇게 대어를 많이 빠뜨리면서 얘기하더라고. 그거 다 자세히 해볼까요? 아니요. 자세하게 말고 간단하게 하는데 짚을 건 다 짚어봐. 네가 한번 해봐. 난 못해. 김 PD 한 줄 정리하듯이. 네, 제가 간단하게 해볼 테니까 김지 형이 좀 더 줄여주세요. 네. 이 두 명의 이 커플은요 서로 엄청 재밌게 살아요. 서로 엄청 좋아하고 그죠? 한 3년 살았죠 같이 동거하는 사이인데 둘이서 막 재밌는 첫 장면이 그거죠. 그 설정. 설정 어디 무슨 파티장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만나서 서로 꼬셔서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한번 즐기고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리고 집에 또 데리고 가서 집 되게 뷰 좋은데요? 막 이러면서 딱 데리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같이 사는 집이었던 약간 거죠. 예를 들면 옆이죠, 옆이. 그러니까 부자. 하이클래스 돈 잘 버는 전문 직종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빠그러져 있는 거지. 다. 그러니까 둘 다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명의 부모와 자기 그 가족들에 대해서 되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매번 크리스마스에 안 가요. 얘네 둘이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들한테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연휴 때는 어디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한다고 거짓말 치고 둘이서 어디 몰래 여행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피지로 가려고 이제 딱 이제 둘이서 준비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완벽한 거짓말을 다 해놓고 알리바이를 짜놓고 이제 딱 갑니다. 근데 지독한 안개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비행이 캔슬이 됐는데 그냥 캔슬이 되면 캔슬이 된 대로 안 가면 되는 건데 그때 이 공항의 그 아수라장을 취재하려고 생방송 카메라가 들어오는데 생방송 카메라가 얘들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들이 어디로 떠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전국 생방송으로 나갔죠. 그래서 그 4명의 부모들의 가정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이제 한 바퀴를 쫙 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루 동안 내 집을 방문하는 거야. 그래서 포 크리스마스였어요. 각각 이혼한 엄마 아빠들 정말 가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막 가잖아. 너는 안 들어와도 돼. 나만 잠깐 들어갔다 나올게. 그래서 둘이 있다가 정말 가고 싶으면 암호명이 있잖아. 미슬토. 미슬토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근데 뭐 그게 잘 안 되고 뭐 이게 가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어릴 적 그런 것들이 들춰내지고 나쁜 기억도 떠오르고 얘네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쿨하게 사는 그런 전문 직종의 옆이들인데 다 어릴 때 상처가 있었던 거죠. 어릴 때 막 상처와 트라우마랑 막 그런 게 있는데 가족은 가족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휴가가 기니까 보통 이제 집에서 다 모이죠. 우리 추석이랑 똑같지 뭐. 추석이나 우리 설 때 모여서 있다 보면 옛날 얘기 나오다 보면 또 다투기도 하고 또 그게 가족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게 좀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걸 좀 극대화했죠. 극대화해서 빈스 본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갔더니 완전히 얘는 막내인데
형들한테 완전히 그냥 눌려서 살던 막내였던 거예요? 근데 눌려 사는 게 그냥 심리적으로 눌려 산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형들이 무슨 그 이종격투기 이런 거.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이종격투기 선수라고 하는데 진짜 링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뒷마당에서 이종격투기를 하는 걸 찍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리는 그런. 네, 그러니까 되게 무식하고 막 동생을 만나자마자 막 때리고 패고 막 태그팀이죠, 완전히. 그게 이제 팀 매크로랑 존 페브로예요. 예, 약간 까메오 출연한 이 두 사람. 근데 사실 덩치는 빈스 본이 훨씬 크죠. 훨씬 크죠. 이 존 페브로 조그맣거든, 짜리몽따라거든. 근데 그 뭐 그냥 말도 안 되게 깨지지 맨날. 그래서 그거를 막 극복을 못 하는 거야. 거기서 막 좌절하고 그랬더니 이제 리즈 위더스푼이 와가지고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막 이러면서 너가 충분히 이 형제들 극복할 수 있다. 그쵸. 너 지금 다 컸고 성인이고 그쵸. 가서 너의 의지를 정확하게 얘기해라. 나 형들한테 이렇게 당하기 싫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라. 그러니까 얘가 딱 용기를 얻고 나가서 그 말을 딱 하거든요. 일장 연설을 하죠. 일장 연설을 하죠. 근데 그 연설한 다음에 그 된통 당하죠. 형들 표정이 진짜 웃겨. 그존 페브로 뭐저 새끼 딱이 표정이. 그거잖아요. 다 끝났냐? 이러더니 갑자기 로우킥을 하더니. 그래서 첫 번째 집에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왜냐면 얘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다 조카 선물도 닌텐도 이런 거 사주고. 닌텐도 아니 엑스박스를 사주는데 그 집에 그 룰이 있었던 거야. 집이 좀 어려우니까 그치. 10달러 한도 룰이 있었던 거예요. 10달러 이내로 선물을 사는 한 룰이 있었는데 딱 그 엑스박스를 받으니까 애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형들이 막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 뭐 돈 있다고 지금 뭐 좀 유세하러 왔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들의 그 폭력적인 그 성향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리즈 위더스푼이랑 이제 뒤에서 둘이 얘기하는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내 어린 시절은 쇼생크 탈출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같이 고생한 늙은 흑인은 없었지만 그치. 네, 뭐 이런 얘기하고 모가 프리만 없는 쇼생크 탈출이었다. 근데 리즈 위더스푼이 여기서 되게 기분 나빠하는 부분이 있어요. 브래드가 원래 이름이 브래드가 아니었거든요. 맞다. 올랜도였어. 올랜도. 그러니까 큰 형은 덴버, 그 다음 달라스, 얘는 올랜도였는데 걔들이 생긴 도시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태어난 도시죠. 정작 3년 동안 우리가 사귀었는데 왜 나한테 진짜 이름 얘기 안 해줬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죠. 올란도 그 생겼다는 게 그거였죠, 형. 생긴 도시가 그 임신한 도시. 임신한 도시 맞아요. 임신한 도시. 그러니까 올란도 좀 싫은 거지 올란도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쵸. 거야. 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 날리고 싶어. 다 지워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름까지 바꾸고 자기가 이제 학교도 좋은데 가고 변호사죠.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가족과 거의 연을 끊고 이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였던 거죠. 그렇죠. 형제가 많았던 오샥은 어때? 이렇게 우리는 뭐 레슬링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고. 아니 가끔씩 김 PD님도 오정님한테 맞았다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유, 말이 그런 거지. 뭐. 안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어. 얼마나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덩치의 차이는 어렸을 때는 극복하기 어려운 거야. 그잖아. 그러면 친구 관계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주눅 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주먹 딱 말이 쥐고 뭐 때렸다 그러지. 싸웠지. 그게 아니고. 내가 4대 맞고 한 대 때리는 거였어. 스크루지처럼. 스크루지는 맞았냐? 스크루지가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치. 정신적으로 강해. 정신적으로 강한 거지. 그때부터 난 우리 집은 그게 터울이 좀 많이 있어서 우리 큰형이랑 막내랑 13년 차이니까. 차이. 그러니까 뭐 이 삼형제들처럼 치고받고는 안 되죠. 나도 우리 작은 형이랑 5살 차이 나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쭉 관통하는 거는 뭐냐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싶어 했던 상처를 가지고 있던 이 두 사람이 내 가구를 방문하면서 그죠? 각각의 부모들이 살고 있는 내 가구를 방문하면서 결국에는 가정을 꾸려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이르는 예,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 이 영화의 좋은 점 뭐냐면 얘네들이 그 가족을 바꾸지는 못해. 네. 왜냐면 어렸을 때 아픈 기억이나 트라우마가 그래도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즐기고 그리고 가족한테 가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거를 대면하는 거지. 가서 다시 어렸을 적에 트라우마랑 다시 대면을 해. 어쩔 수 없이. 대면하고 보는 우리도 참 짜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대면하면서 얘네들이 직시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지. 그러면서 교훈적으로 나중에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브릴리언트한 비유는 뭐냐면
이 가족들을 얘네들이 뭔가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야. 바꾸지 못하지. 과거고. 그렇죠. 다 그대로야. 근데 마지막에 이제 존 보이트랑 이제 메릴 스트립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존 보이트가 그러잖아. 자기가 참 젊었을 때는 가족한테 이렇게 떠나고 싶었고 나는 그래서 애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겠지. 아빠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늙으면서 내가 깨달았다.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다라는 얘기 아주 평범한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존 보이트의 그 중후한 연기와 함께 참 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리즈 위더스푼이 세 번째 가족을 방문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그 브래드의 아빠한테 갔다가 두 번째는 케이트의 어머니 집, 메리 스틴버겐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시시 스페식 집, 그러니까 네, 남자의 어머니, 브래드의 엄마 집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자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집을 방문한 이후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싶다는 얘기를 하죠. 낳고 싶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 엄마네 집에 갔는데 언니 얘는 이제 두 자매야. 네. 근데 엄마랑 언니랑 짝짝꿍해서 얘를 어렸을 때 되게 이제 놀린 거지. 네, 그쵸. 근데 그 트라우마가 있어. 근데 언니의 핸드백에서 그 임신 테스트하는 게 있어서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화장실에 있다가 그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생각이 테스트하면서 뭔가 생각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애를 낳자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둘이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애 낳는 거는 저주다. 거의 그 정도로 서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었던 거죠. 그렇지. 서로 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꺼낸 거야. 내가 테스트를 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빈스 본이 갑자기 사색이 돼서 운전하다가 응? 또 이렇게 되는데 화를 내죠. 뭐 테스트 결과는 음성인데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에 만류하나에서 제니퍼 애니스톤이 나 임신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오웬 윌슨이 순간 되게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다시 그런 것처럼 사실 뭐 미국이 자유스러운 나라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라는 거는 그게 굿뉴스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물론 좋은 거지만 근데 그런 반응. 거기서 그 얘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가냐면 오늘 억지로 이렇게 가족들과 보내면서 이 자식을 갖는다는 것의 그 위험성을 남자가 막 차 안에서 막 얘기를 해요. 브래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케이트가 솔직히 말하면 난 좀 다르게 느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관계는 그 한계를 딱 정하고 어떤 책임과 의무 이런 거를 없도록 아예 만들어버리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좀 그렇게 살기 싫다. 네? 결혼하고 뭐 아이를 낳더라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빈스 본이 거기서 굉장히 냉정하게 난 싫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가면서 너는 그냥 가라고. 그 둘이서 헤어지지. 예. 넌 가라고 하고 빈스 본은 그냥 차를 돌려서 가버리죠. 가죠. 예. 그리고 이제 리즈 위더스푼은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갔더니 그 이혼한 두 명의 우리 엄마 아빠와 그 각각의 애인들과 그 밑에 손녀들까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집에. 한 집에 다 모여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남자친구와는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슬픈 마음과 이런 게 막 교차하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우울해서 혼자 있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영화가 내내 이제 코미디고 막 재밌고 되게 웃기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케이트네 아빠네 집에 이제 가면서 영화에 약간 이제 시리어스해지면서 진지해지지. 근데 그 앞에는 진짜 웃기고 뭐 재밌는. 나는 영화 보다가 혼자서 깔깔대고 웃은 게 그 시시 스페이스 그러니까 브래드네 엄마네 집 딱 갔는데 거기 젊은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남자친구인데.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대화가 있거든. 난 몰랐어. 몰랐는데 그냥 젊은 남자 사귀나 보다 그냥 그랬는데. 근데 이건 스포일러니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되게 재밌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건 얘기하고 싶지만 참을게요. 스포일러니까. 그 젊은 남자의 액션이 너무 웃겨요. 이렇게 자식 대하듯이 와가지고 이게 나는 널 아들로 생각 안 하고 친구로 생각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톡톡톡 두들기면서 뭐 용돈 필요하면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당신보다 돈 더 많이 벌거든요.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웃기고 그 빈스 본의 그 연기가 정말 거기서 걔 연기 뭐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진짜 그 연기가 있어. 막 엄마인데 막 엄마 남자친구인데 막 그 연기 있어. 막 너무 싫은 거지 그게.
네. 그리고 난 그 여자들 틈 바구니 안에서 이렇게 몸 좁혀갖고 앉아갖고 앨범 보면서 하는 그 장면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케이트네 엄마네 집 가서. 나는 여기서 제일 크게 웃었던 장면이 뭐였냐면요. 메리 스틴버겐의 남자친구 그 요아킴 그 목사님이 사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아, 예배 보러 갔어. 근데 갑자기 즉흥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크리스마스에 이 요셉과 마리아의 역을 누군가가 나와서 자원해서 해주실 분 없냐. 근데 엄마가 자기 남자친구니까 아무도 자원자가 없으니까 손을 번쩍 들어서 자기 딸이 마리아를 하겠다고 뭐 그러면서 빈스 본이랑 둘이 올라가서 요셉과 마리아의 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연기 혼이 불타오른 거야, 빈스 본이. 온통 애드립을 이렇게 소품 없어졌는데 막. 빈스 본이 완전히 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 케이트는 약간 그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포비아가 있어서 나가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이 여자친구는 챙길 생각도 안 하고 뒤로 제껴놓고 자기 혼자 막 열연을 한 다음에 막 내려오죠.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고. 아주 대사 하나마다 사람들이 다 반응하고. 그리고 나서 차에서 이제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또 싸우지. 응?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려놓고 너 혼자 그럴 수 있냐. 막 화를 내죠.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던 게 그 빈스 본이 제일 처음에 아빠 집 방문하잖아요. 아빠 집 방문하는 데서 중간에 TV 안테나를 고치러 지붕으로 올라가거든요. 위성 안테나. 위성 안테나 그거 달러. 그 사이 이제 아빠는 밑에서 뭐 TV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주방에서 우리 리즈 위더스푼이 아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아기가 계속 웃는데 딱 그쳤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밖에서는 안테나가 선이 당겨지면서 막 TV가 공중으로 막 날아다니면서 터지는 그런 씬이 나오는데 여기서 리즈 위더스푼이 너무 놀래갖고 아기를 확 돌리는데 확 돌리면서 가구 찬장 문에 부딪혀요. 아기를. 아기 머리를. 근데 이거를 완전 진짜 말도 안 되게 완전 세게 부딪혀갖고 문이 닫힐 정도로 부딪히거든요. 난 그게 너무 걔네 그래서 쫓겨나잖아. 그래서 그 엄마가 애 달라고. 그 전까지는 뭐 괜찮아 막 이러다가 그 장면이 몇 번을 돌려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아까 그 성그 네이티비티라고 하죠. 보통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 요셉 나오는 거 네이티비티라고 하거든요. 거기 애를 보통 인형으로 하는데 딱 보니까 진짜 애로 해요. 애가 되게 우량아. 네, 완전 우량아. 약간 그래요? 저는 오상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누워서 침 뱉고 있어. 네, 그러네요.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슬랩스틱도 많고 웃기고 그러면서 또 재밌는 대사도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우리 무용부 브로더스도 이번에 다 처음 본 것 같아. 그죠? 네, 처음 봤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 우리 또 좋아하잖아. 약간 로맨틱 코미디면서. 근데 의외로 호화 캐스팅이고 되게. 이 로버트 두발이나 존 보이트, 시시 스페이스 이렇게 같이 한 방에 나오잖아, 이 사람들이. 이 집에 오스카 트로피 있는 사람들. 훌륭하죠. 이런 사람들의 그 아주 연기들을 볼 수 있고. 난 특히 존 보이트는 젊었을 때 난 별로 안 좋아했거든. 커밍홈 그 귀향 뭐 이런 거나 뭐 옛날에 뭐 챔프 뭐 미드나잇 카보이 거기서도 미드나잇 카보이도 아주 인상적이었죠. 그걸로 떴지. 더스틴 호프만이라. 근데 존 보이트는 늙으면서 좀 멋있어지는 것 같아. 크리스토퍼 월켄도 그래. 그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늙으면서 멋있어지는 배우들. 젊을 때는 오히려 좀 과도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특히 연기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존 보이트가 한 그런 말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제인 폰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심하게 베트남전 반대하고 레디칼한 스타일이었거든. 되게 과격하게 막 배우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좀 이 사람은 바꿨어요. 갈아탔어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치기 어리게 그랬다. 사실 뭐 베트남에서 우리가 그래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인권 이런 거가 말살되고 오히려 더 그랬다. 그래가지고 좀 비난을 사기도 했죠. 좀 이쪽 좌쪽에서. 존 보이트는 아주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존 F 케네디 뭐 이랬으니까. 배우들이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려면 가져야 된다고 봐.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거든. 배우나 가수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치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든가 그래야지 괜히 어줍지 않게 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요즘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있어서 이렇게 단편적인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얘기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결국은 그래서 이 영화 마지막에는 두 사람의 아이를 낳아요. 가족들 몰래. 그것도 새해 첫 아기로. 가족들 몰래 아이를 낳는데 왜냐면 가족들의 그 등살에 이 아이도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아이를 낳는데 걸립니다. 그것도 생방송으로. 그렇죠. 새해 첫 아기라서. 그렇죠. 그 처음에 공항에서 걸린 것처럼 아주 뭐 재밌고 부담 없는 거지만 또 많이 거울이 돼서 자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랬어. 사실 여기서 보면 가족들이 다들 이혼을 해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가 되게 좀 그럴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랑 이혼을 해서 물론 이혼한 집안들도 많지만 나이가 들었는데 새로운 여자친구야 남자친구라고 이렇게 가족들과 인사를 시키는 그거가 좀 그렇고 편치 않을 것 같죠? 그게 좀 받아들인. 근데 그런 거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거 내가 싫다고 응?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가 되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렇겠지. 이미 엄청 많아요. 이미 엄청 많고. 이혼 과정, 조선 과정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전통적으로 가족에 대한 그거가 강한.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그 친척에 대한 표현들. 표현들도 우리는 되게 자세하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오면서 약간 부서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한 환경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아이들에겐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것이고 뭐 예전에 오징어 고래에서도 또 그런 또 내용도 얘기를 했었고 오징어 고래. 예. 그렇죠. 요즘이 딱 그건 것 같아. 우리가 오징어 고래 미국의 한 80년대. 나도 내 친구 중에 많지. 뭐랄까. 난 20살만 되면 나는 당장 나갈 거야. 아무것도 없이 나갈 거야.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외형으로 볼 때는 뭔가 되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집도 그래. 부모님도 되게 보이기는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그 친구는 나가려고 하고, 막 이런 거. 그런 부류의 친구들 보면 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큰 거지. 근데 이 두 사람이 약간 그 정도는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만끽을 하고 산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데도 이 영화는 그걸 되돌림표를 찍는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떤 레슨은 뭐냐면 되게 빠그러지고 되게 바보 같고 정말 내가 싫지만 그것도 가족이다라는 거야. 그거 바꿀 수 없다라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엄마 아빠를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 엄마 아빠 형제들을 새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이고 딜을 해라. 이건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그렇다고 레슨. 가족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게 결코 행복의 뭐 방법은 아니다. 마지막에 그 존 보이트 집에서 이혼한 부부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모였어? 라고 묻죠. 리즈가. 근데 그 얘기에 대한 이제 언니의 답변은 이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 가족들이 다 모인다. 손녀를 봐야 되니까. 예. 그리고 막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다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예, 그런 그렇죠. 그 손녀가 모습이 피스메이커가 나오죠. 예. 되는 거지. 손녀가. 그런데 나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영화에서 뭘 봤냐면 두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가 아닌 러버가 자기 가족을 자기 연인한테 소개하는 시점이 오잖아. 그렇죠. 예. 어느 순간. 예. 근데 뭐 우리 엄마는 아빠는 어떻고 우리 형제자매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이제 그냥 제너럴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집안의 비밀들을 얘기하는 때가 오잖아. 사실은 우리 형은 뭐 배다른 형이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자기 정말 친한 친구들만 아는 얘기. 이걸 자기의 연인한테 해야 되는 시점들이 온다고. 뭐 사실은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사업에 얼마 전에 망했고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쉽지 않지만 해야 되잖아. 해야 되고 그거를 얘기했을 때 얘가 그걸로 나를 싫어하면.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집을 가가오를 방문하면서 완전히 그냥 맞닥뜨리잖아. 네, 그렇죠. 서로. 그러면서 서로 모르는 걸 알게 서로 되고. 너무 걱정을 하는 거야. 상대방. 그래서 그 미슬토라는 암호명을 얘기한 거야. 너가 가고 싶다고 그러면은 미슬토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내가 가지겠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영화는 물론 다 픽션이지만 그 부분만큼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있는 사람도 뭐 겪어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여자를 사귀면 혹은 남자를 사귀면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와. 얘기하고 또 가서 인사하고 그거에 길들여져야 되잖아. 받아들여야 되고. 예. 근데 그거 되게 큰 일이고 그거 평생 살면서 안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러면 경험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오픈할 수 있나요? 다 오픈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니까. 다 오픈이 안 되면 다 오픈해야지 일단. 오픈해야 돼. 다 결혼 오픈해야 되는 거. 이름 하나 감춘 것, 3년 만에 결혼을 아는 하면 것도 상처가 된다니까. 결혼을 하면 일단은 뭐 내가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오픈이 다 돼. 집안 한번 모였을 때 딱 오고 가는 대화만 봐도 다 알 수 있거든. 그렇죠. 그것도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조심한다고 해도 그게 다 티가 나거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다 티나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고도 한참 있다가 근데 그거 얘기 안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고 또 너무 또 과도하게 그 집에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들이랑 좀 집안에 그런 걸 얘기했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과도하게 그렇게 또 하면 나중에 그거 부러지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그거 어느 순간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건 참 되게 중요하면서도 예민하면서도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명하게 잘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처럼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나 아직도 상처받는 거지만 그 상처를 너한테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난 장가도 안 가는 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도 모르게 한번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엑스 여자친구들은 다 우리 집 뭐 다 잘 알았지 뭐. 모르게 갔다 왔다기보다는 난 이 장면이 제일 기억나요. 둘이 처음 파티 갔다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이빨을 닦잖아. 네. 양치질하는데 남자가 양치질하는 건 뭐 결국 많이 보는 건데 여자가 그 치실을 꺼내갖고 이를 막 이렇게 네. 긁잖아. 여자들이 그걸 보여줄 정도면 난 둘은 결혼한 거라고 봐. 서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는 첫 장면 결혼한 거나 네, 첫 진배 없다. 근데 그 그치, 결혼을 같이 사는데 확인하는 장면이 이 여정인 것 같아. 이 영화는. 저는 그때 그 치실 장면을 보면서 저도 치실을 사용하거든요, 집에서. 근데 리즈 위더스푼 너무 치실을 길게 쓰는 거예요. 저 진짜 아깝다 이런 생각. 그런 거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싸워. 결국은. 그렇게 아껴줘. 이러면서. 그게 팔뚝만한 길이를 써요. 말도 안 돼. 나는 옛날에 너는 걔랑 못 살겠다 그러면. 리즈랑은?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나는 옛날에 이 여자친구가 나랑 정말 이제 여자친구가 됐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그 절차로 내가 씹던 껌을 씹게 했거든. 옛날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여친이 변태. 되는 확인 과정. 그러니까 얘가 나랑 이제 충분히 친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난 우리 내가 마누라가 집던 거 싫어라 그래도 싫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 내가 지금 무슨 내가 지금은 아니고.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그랬어. 버디도 아니고 집던 옛날에 거. 이렇게 내가 먹던 사탕이나 껌을 사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꺼내서 먹으라고 이렇게 줬을 때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이제 내 여자친구다라고 이상한 생각했어. 그림이 좀 상상된다. 먹다가 이렇게 먹어. 이런, 아니 근데 이걸 사탕 먹어야. 같은 경우는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난처럼 줄 수는 있잖아요. 더러워. 정리 좀 해주세요. 법이 안 돼. 뭐 정리 어떻게 해, 이거.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리즈 위더스푼 참 머리 비어 보이는 그런 여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 어쩌거나. 되게 똑똑해 보이지 않냐? 똑똑하겠는데. 아니 그 뭐지? 금발은 금발이 대로. 너무 이런 거 있잖아요. 리걸리 블론드. 뭐 그런 거 얘기한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Anyway, 네 번의 크리스마스는 엄마 집에 한 번, 아버지 집에 한 번, 장인 집에 한 번, 장모 집에 한 번, 이렇게 네 번의 집을 방문해야 크리스마스가 간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다음에는 아기가 생겼다. 그런 영화입니다. 자, 7위 영화였고요. 만족스러운데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